자, 29번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어보면 우리 이런 이제 등비급수 문제죠. 등비급수 문제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이 등비급수인데 이런 계산에 대한 수식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직접 식으로 계산하는 풀이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혹시 반응을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직접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맞구나, 일일이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 문항에 좀 대응이 되실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은 항상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값만 보면 이제 얼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절대값은 항상 부호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호를 판단할 만한 정보가 있었는지 찾는 문제나 혹은 이제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경우를 나눠서 가정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 있다. 그래서 절대값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또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장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하면서 얘네가 각각 수렴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뭐 보자마자 이제 A1이라는 거, AN이라는 걸 이렇게 초항은 A고 공비는 R1으로 잡아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해주고 수렴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R1과 R2가 각각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직접 두는 개념 자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직접 미지수로 두고 풀더라 라는 게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N, BN도 나오니까 슬쩍 만들어 놓고 그럼 요거 전부 다 등비급수죠. 그래서 그냥 1-공비분의 초항 공식만 적용해주면 간단한 얘기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요거 이제 A, B 똑같으니까 치워주고 계산 가볍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가볍게 해주면 이렇게 R1과 R2에 대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앞으로 기억이라고 불러봅시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못 풀었으면 이제 여기서 못 푼 걸 텐데 간단하죠. 절대값 보게 되면 항상 뭐 한다? 이 부호에 대한 판단한다. 정보를 찾아보거나 그런 정보가 없으면 내가 가정하면서 푼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2n과 A3n의 부호를 결정할 만한 단서들은 없기 때문에 내가 경우를 나눠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얘를 해결하려면 경우를 나눠야 된다. 어떻게? 지금은 이제 A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A와 R1의 부호로 구분을 좀 해보면 되겠네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거 좀 한번 풀어 써볼게요. 부호 판단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단 직접 다 나열된 형태로 좀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의 부호를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결국 이렇게 두 가지 경위로 나누게 되는데 뭐냐? 자,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면 이거 전부 다 양수죠. 이것도 전부 다 양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올 거고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런데 얘 가만 보니까 얘랑 이 경우가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초항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거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여기서도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단 거 없애버리면 이 경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얘랑 결과가 같고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도 A가 양수인 경우랑 공비가 음수인 경우 이 경우랑 초항이 음수, 공비도 음수인 경우가 같은 결과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총 두 개로만 나눠지게 되고 그럼 이제 이 경우 해보죠. 이 경우는 전부 다 양수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정리해주면 이렇게 전부 다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각각 다 공비급수니까 그래서 요거는 초항이 얘고 공비가 R1 제곱인 그런 등비급수로 봐주면 이렇게 되게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항이 얘고 공비가 R1 세제곱인 그런 등비급수로 봐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고 그리고 같은 것들 약분 좀 해주고 나면 그리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 쭉쭉쭉쭉 해주고 나면 이제 R1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일단 우리
여기서 걸러지는 거죠. 여기서 걸러지는 거고 R1이 2분의 1인 건 일단 가능한데 이때 요거 기억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R1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2분의 1이니까 R2가 되고 근데 R2는 빼서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R1이 0이라는 게 되는데 R1이 2분의 1이니까 성립이 되질 않죠. 그래서 R1은 버려진다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서 얘도 결국 부호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예로 볼까요? 좀 보기 좋게. 그럼 이제 초항은 양수, 공비가 음수라고 하면 이거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계속 음수니까 마이너스 계속 달고 나올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자, 여기 이거 양수죠. 근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이건 음수고 그러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양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고만 나면 또 이런 유사하게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 얘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약분까지 하고 계산까지 마저 마무리하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R1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얘도 이제 제껴주고 요거 R1이 얘가 된다는 거. 그럼 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기억에다가 넣고 확인해 보는데 넣어보면은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기억에다가 대입해주면 R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자고 했죠? 요거 구하자고 했네요. 요거. 그래서 이런 건 또 보면은 쫄지 마시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먼저 그냥 이제 방금 R2도 구했으니까 직접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직접 써보면 이 BN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 거 가지고 BN 만들었고 이렇게 본 거 가지고 BN 만들었고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자 그랬죠? 급수하자 그랬죠? 급수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급수 발라주면 이렇게 등비급수 공식 두 번 적용해주면 바로 S 나오니까 문제에서 구하자고 했던 120S가 162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계산이에요. 계산. 뭔가 특별히 개념 당연히 있죠. 절대값. 절대값은 혹시 수험생인데 이게 아직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이건 반드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런 류의 문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그런 유형이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